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2021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장유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1호에서 5호까지 이 한국장유식연구소에서는 추천 종목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1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힘있게 출발했죠. 누닛 가감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현재 누닛이 액분된 상태죠. 그 당시에 22만원, 한 주당 5주였으니까요. 한 4만원대 가격이었습니다. 4만원대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누닛을 추천해 드렸고, 누닛이 현재 가격 10만원대니까 놀라운 수익률을 또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큐라티스입니다. 큐라티스 12,000원대 여러분들이 추천을 드리고 현재가가 16,000원입니다. 한때 22,000원에 갔던 주식이지만 큐라티스의 후속 이야기죠. 바로 프리 IPO 430억 통과 이후에 IPO 로드맵이 발표가 지연되면서 시장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 큐라티스 여전히 추천 종목으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 두나무죠. 두나무도 상당히 좋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천 단시 30만원대 주식이 현재 53만원대 주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상자산의 흐름에 따라 두나무는 계속 움직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상장될 가상자산 거래소 1호는 바로 두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두나무의 주식도 2022년도에도 유효하게 추천 종목으로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로보틱스 4호가요, 정말 서울 로보틱스가 대단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과 연속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라이다 소프트의 최강자 서울 로보틱스가 2022년도에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식이 나와서 일부라도 거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금 700만원짜리 회사입니다. 이 700만원짜리 회사에 독일의 BMW가 매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서울 로보틱스가 전 세계 라이더 소프트의 최강자 역할을 2022년에도 지속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호 종목 당근마켓. 당근마켓이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이 당시 현재 3조 이상의 가치를 논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가치로도 주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근마켓 또한 2022년도에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일부라도 시장이 유통되기를 희망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나온다면 즉시 편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종목이 총 5개입니다. 이것도 버겁게 많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엑기스포인트 전략으로서 반드시 될 종목에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이민년 1월 방송에 반드시 또 1호, 2호, 3호, 4호, 5호 종목들이 발표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종목들은 안정성을 확보한 종목들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투자한 자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장성이 좋은 기분 수익성이 좋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첫 방송 기대해 주십시오. 1호 종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공모주 청약금액 8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 종목으로 단일 종목이 80조까지 청약금액이 모일 정도로 대단한 열풍이었습니다. 그만큼 장외 주식은 일반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확실한 투자처로 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K-OTC죠. 장외주식의 대표적인 거래 사이트 K-OTC가 전년 대비 93.62%나 늘어났습니다. 이 뜻은 현재 31조의 시가총액을 바라보고 있다. 시작점이 16조였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형태로 거래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외주식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장애주식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장애주식 10대 뉴스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장애주식 10대 뉴스의 첫 번째로 바로 쿠팡의 미국 상장이었습니다. 이런 쿠팡은 국내에 기반을 둔 이커머스 최강자였죠. 2021년 3월 11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종목가 45달러에서 40% 상승한 49.52달러로 상장 첫날 화려하게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쿠팡의 최고가 시가총액 979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1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한국에 상장되었다면 시총 10조도 어렵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의 100조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에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도 덩달아서 장외주식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마켓컬리, 오아시스 이런 종목들이 2022년도에 또 대기하겠죠. 기본적으로 쿠팡의 미국 상장은 국내 거래소에 적신을 보였죠. 적자 기업도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는
쿠팡 사례가 적용되면서 이제는 국내에서도 쿠팡 같은 좋은 종목들이 미국으로 유출되면서 방지하기 위해서 쿠팡 사례를 들면서 적자 기업들도 국내 코스피에 상장되기 시작한 원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0대 뉴스로 보겠습니다. MZ 세대들이 새로운 투자처로서 공모주 시장을 넘어 장외 주식 시장에 들어왔다. 전체 거래량의 40%에서 45%를 이제 20대, 30대가 차지하고 있다. 이 뜻은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장애주식이 그동안 50대와 40대, 특히 60대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 세력의 중심이었다면 20대, 30대 신진 세력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동안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부를 하지 않고 장애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규 플랫폼 기업들 자체가 20대, 30대에 가장 강한 기업들입니다. 토스보험이라든가 토스뱅크 또는 상장된 카카오뱅크, 그 뒤를 이어서 무신사, 이런 기업들도 20대, 30대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MZ 세대들이 장애주식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원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주식 개인들이 먼저 선도하고 증권사가 뒤를 따른 원년이었습니다. 장애주식 시장에 언제부터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가 기업 분석표를 내고 언제부터 거래 플랫폼을 기웃거렸습니까? 그러나 개인들이 장애주식이 하나둘 뛰어들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증권사에서도 이걸 외면할 수가 없었겠죠.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까지 장애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기업 분석표를 하나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해외 주식까지 하나금융투자는 오픈을 했습니다. 이만큼 개인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은 개인들이 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주식의 주도권 세력으로 성장한 원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공모주 시장 균등 배분 확대로 일반 개인 참여 급속 증가. 맞습니다. 그동안에 돈들의 잔치였죠. 공모주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공모주 전체 배정 물량, 개인들에게 배정되는 물량 중 50%를 균등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한 주, 두 주라도 이 공모주 주식의 참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모주 시장은 가진 자들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는 바로 균등 배분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일반 대중들도 장애주식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균등 배분은 2022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크래프톤 돌풍이죠. 장애주식 상반기에 하반기 양대 시장의 판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크래프톤은 불과 4, 5년 내에 4만원, 3만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이 주식이 액분 전까지 3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수익률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크래프톤이 장외에서 승승장구했지만 공모가가 고가 논란에 휩싸였죠. 공모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시장가가 장외 주식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기현상이었습니다. 역시 상장 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장외 주식 시장에서 3만원짜리 주식이 300만원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준 실질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크래프톤 열풍이 현재에도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장외주식 시장을 접수했다. 이 가상자산이 20대, 30대, 40대, 특히 10대까지 뛰어들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ETF 상품까지 출연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됐죠. 가상자산 거래소가 미국에서 먼저 상장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에 두나무와 빗썸에 양대 산맥에 많은 투자자들이 줄 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뭉칫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미 제도권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주식들, 빗썸과 두나무의 돌풍은 지속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메타버스와 NFT죠. 이 말 빼고는 2021년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애 주식마도 이 메타버스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급등했죠. 특히 EVR 스튜디오는 연초 7,000원짜리 주식이 25,000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앞으로 2022년도에도 주도적 세력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것은 이제 메타의 열풍은 A에서 Z라면 시작점 A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22년에도 메타버스와 NFT 열풍은 지속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입니다.
장애 주식의 카카오 그룹의 열풍이 대단했죠. 특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연속으로 상장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뱅킹 2호였죠. 카카오뱅크가 상장됐고 상장 시 고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상장 후 생각보다 잘 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카카오뱅크는 신규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토스뱅크도 출범했고 K뱅크까지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인터넷 뱅킹이 상장했을 때 이 정도 호응을 보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도 2021년도에 변화된 하나의 모습이다.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여타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카카오 열풍은 지속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장애했던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이 드디어 상장의 노름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 25일과 26일 수혜책을 마치고 2022년 2월 3일과 4일의 양일간의 일반 청약을 통해서 상장에 합니다.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0%가 6만원, 7만원 주식이 23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좋은 주식은 장외주식은 답을 준다는 것을 현대 엔지니어링이 정확히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대 뉴스입니다. 상장된 바이오 주식의 된서리로 장애 주식에 남아있는 바이오 주식 거래가 전무했다.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0개 정도가 상장이 됩니다. 바이오 주식들이. 올해도 한 19개 종목이 상장됐는데 상장되는 족족이 시장에서 밀리면서 장애 주식에 남아있는 바이오 주식들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거래가 전무했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면서 4분기 때는 점점점 그 거래가 희박해졌습니다. 2020년도에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한 공모주가 바로 바이오 주식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죠. 주식은 이만큼 어렵고 무섭습니다. 이 장애 주식 시장은 기회의 시장이면서도 정말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 주식 한국 장애 주식 연구소와 함께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